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 연결해서 주거 시설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 중에 이제 주거 시설 변화가 있고 가계비 지출 중 주거비 실태, 주거 결함에 대한 거, 또 주거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관한 거, 주거 제약, 주거 만족도 조사, 주거 조절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번 시간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시설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연도가 나오죠. 80년도, 85, 90년도, 95년도, 2000, 2005년도, 2010년도 해서 5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주거 시설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엌, 주방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화장실,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 있는 뭐 목욕 시설이라던가 또 우리가 예전에는 화장실만 있고 목욕 시설이 없어서 목욕탕을 다니곤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주거 시설 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 시설에서는 우리나라가 재래식이죠. 재래식, 입식,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재래식, 수세식 공동이 있고, 목욕시설도 온수, 비온수가 있고 아예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80년대 부엌시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0년대는 재래식이 81.8%다. 입식은 18.2%. 그 다음에 화장실은 재래식이 80%, 수세식이 18.4%, 공동이 1.6%, 온수는 10%, 비온수 12.1%, 아예 없다 77.9%, 80%가량이 80년대엔 따로 목욕시설이라는 게 없이 살았다 이거죠. 그 역사,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주택의 변천, 이런 시설의 변천들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5년도에는 65.4%, 입식은 34.6%, 화장실은 66.9%, 33.1%, 목욕시설은 20%, 비온수 14%, 없는 게 66%.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점점 재래식하고 입식의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죠. 재래식 46.9%, 입식 52.4%, 재래식이 48.3%, 화장실 수세식이 51.3%, 목욕시설 온수가 34%, 비온수가 10%, 없는 게 55.9%, 60% 정도가량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때도 목욕탕이 성행을 하게 되죠. 동네 목욕탕. 95년도에 부엌은 재래식 15.2%, 입식 84.1%, 재래식이 24.2%, 화장실, 수세식 75.11%, 온수는 74.8%가 나오고 비온수는 3.2%, 없는 게 22%. 2000년대는 확연히 바뀌죠. 재래식이 5.7%, 입식 93.9%, 또 2005년도 보면 1.7, 97.9%, 2010년도에는 1.2, 98.4로 입식 부엌이 이제 거의 99%, 98%까지 차지하고 있죠. 화장실도 재래식이 12.8%에서 수세식 87%, 2005년에는 5.8%, 94%, 2010년도에는 3.0%, 97%. 목욕시설도 한번 볼게요. 2000년대 온수가 87.4%나 나오고 비온수는 1.7, 없음 10.9, 온수 2005년도에 95.8%, 비온수 0.3, 없는 게 3.8, 온수가 93.7, 0.7, 1.6. 예, 이렇게 해서 부엌시설과 화장실, 목욕시설이 어떻게 바뀌었고 오늘날의 그 시설처럼 편리하게
변화해 왔는지를 지금 이 표로 주거시설 변화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계비 지출 중에서 주거비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주거비 실태, 뭐 가계비 지출 중에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한 게 주거비 실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계비 지출 중 주거비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주거비 중에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난방비, 전기료, 이런 에어컨이나 가전을 쓰는 거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컴퓨터, 노트북, 가전, 또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이제 전기료가 나오게 되고요. 물세,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도시가스료, 일상적인 주택 수선 유지비, 일반 관리비,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을 들게 되는데 뭐 실수로 인해서 화재를 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타고 옆집도 불탔다. 뭐 그랬을 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치 않은 사고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화재 보험을 들게 돼요. 주택 건물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은 점차로 주택, 주거에 이제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화재 보험도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임대료, 보일러 교체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 수선비는 여기 주거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일러는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가 있을 때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한 주택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 가격과 포함된 시설물 교체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주거비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주거비는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24만 2,600원. 이것이 이제 주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24만 2,600원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8.56%. 그죠? 8.56%가 되겠죠. 주거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주택가격,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이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은 도지역, 광역시 순서이다. 또한 이 도시지역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 광역시 순서다.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뭐 많이 드니까 비중도 높겠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이 말은 뭐냐면 소득은 낮은데 주거비는 높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가 많다.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 중소득층, 고소득층 순서이다. 고소득층은 물론 고가의 전세나 뭐 자가주택에 살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주거비에 드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벌기 때문에 전체 수입 중에 주거비용이 차지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결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상태를 규범하고 비교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주거 결함. 그런데 이게 각자 개인의 삶이 포함을 많이 하죠. 주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제 주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발생이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주거 결함과
아니면 뭐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주거결함, 뭐 중장년층, 여러 뭐 하숙이나 자취, 아니면 1인 생활을 하시는 분,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예,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결함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거 결함을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 결함은 현 주거 상황에 어떤 거를 뺐을 때 주거 결함이 되나를 한번 볼게요. 문화 주거 규범 플러스 또 가중치를 둔 가족 주거 규범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서 현 주거 상황에서 이 가치들을 빼면 주거 결함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발생한다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문화 규범이나 또 가족들 주거 규범 안에 가중치를 둔 규범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 주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상황이 주거 결함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거 결함과 더불어 주거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성향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상황, 뭐 정책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제약적인 거, 또 차별, 이런 것들은 가족이 단기간에 통제할 수 없는 제약이 되겠죠. 자원 제약과 가족 조직 제약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제약이 되겠지만, 시장 제약이라던가 또 뭐 차별적인 거, 성향, 뭐 요런 것들, 시장 제약들은 조금 처리할 수 있는 제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주거 결함 두 번째 봤고요. 다음 주거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거 규범이 어떤 거다. 그래서 주거 규범에 대한 걸 배웠는데, 이것에서 벗어난 주거는 주거 만족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 불만족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거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가족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알게 되고요. 또 이때 구성원 모두가 현재 주거 상황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가족 구성원 간에는 이 가족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거 만족과 불만족의 어떤 주거 규범이 발달하고 습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 만족과 불만족의 발달 3단계. 현 주거와 규범을 비교해서 어떤 주거 결함이 있으면 주거 변화를 방해하는 제약이 있는가를 평가하고요.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게 주거 불만족이 있다면 주거의 어떤 불만족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거 선호를 발달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만족 지표, 주택 규모, 방수, 소유권, 주거 유형, 주거의 질, 정원, 건축, 경관 연수, 근린 환경, 직장과의 거리 등의 만족 아니면 불만족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여 응답한 값을 합한 것이 주거 만족과 불만족에 관한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 주거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제약이라는 건 뭡니까? 주거지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 규약,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제약이라는 건. 주거 제약은 주거에 대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약이 있는 게 주거 제약이다. 여기 성향은 개인의 인성과 비슷한 가족의 심리적 차원으로 무관심, 성취 동기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주거 제약의 가직 조직 제약은 역할 배분과 각 구성원 가족 단위의 역할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주거 제약이 된다는 거죠. 효율성과 관계된 자원 배분, 의사결정, 수행 능력을 나타낸다. 가족 조직은요. 주거에 있어가지고 또 시장 제약을 볼게요. 이제 주택 상황,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 가격이나 주택 공급, 재료, 대지, 금융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주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 상황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도 구매할 수 없고 너무 하락이 됐다? 그래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 또 주택을 짓는 원자재, 재료의 문제, 땅의 문제, 대지, 지가라고 얘기하죠. 금융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기관들의 제도, 은행의 문턱들을 얘기하는 시장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 제약을 보겠어요. 화폐와 같은 물리적 자원과 기술,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 있냐 없냐 자원 제약이 되겠습니다. 차별, 인종, 가구주, 성별, 연령에 따라 사회 보상의 접근성 부여나 신용의 접근성이 제한이 된다. 인종차별들이 많고 또 성별 연령에 따라도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신용의 접근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 보장에 어떤 혜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주거 제약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만족도 92년부터 2010년도에 조사를 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주거 만족이 매우 만족하다는 5.4%, 97년 60.6%, 2001년 9.2%, 2004년 10.1%, 2008년 확 떨어졌네요. 5.3%. 거의 2008년이니까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7, 8년 전 수준. 2010년에는 7.4%, 이제 좀 상향이 됐죠. 92년도는 약간 만족, 15.8, 97년도 15.9, 2001년 18.5, 2004년 20.2, 2008년 68.6, 2010년 72.7. 보통을 볼게요. 92년 35.3, 97년 36.7, 2001년 37.8, 2004년 33.2, 약간 불만, 92년 35.3, 97년 33.5, 2001년 26.3%, 2004년 28.3%, 2004년이죠. 2008년 23%, 2010년 16.9%. 매우 불만이다. 1992년 8.4%, 97년 7.3%, 2001년 8.1%, 2004년 8.4%, 3%, 2008년 3.0%, 2010년 3.0%로 9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거 만족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매우 불만은 일정하게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2008년에 매우 불만이 많이 떨어졌는데 매우 만족
만족이 떨어진 만큼 중간치를 많이 형성하고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거는 취약계층들이 최상위 계층들의 어떤 몰락들을 보면서 다시 올라가는, 도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2010년도 3.0%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조절 행동을 보겠는데, 주거 이동과 주택 개조가 있어요. 주거 조절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거 이동, 그 다음에 주택을 개조해서 사느냐, 주택을 이동해서 사느냐. 그래서 주거 조절 행동은 불만족스러운 주거 상황을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에 도달하기 위해 주거를 조절하거나 적응해서 사는 것이다가 이제 주거 조절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거 이동, 변화하는 가족의 주거 욕구를 조절하는 자발적인 가정이 주거 이동이 된다. 단일 노동시장, 단일 주택시장 안에서 거주지로 옮기는 지역 내 단거리 이사, 또한 직장 이동, 직업 탐색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장거리 이주의 개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혼 후에 내 집을 장만하는 10년 동안의 평균 5회,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로 나온 거고요. 그래, 요런 내용들이고, 주거 이동 연구의 어떤 결과로는 실제 발생한 이동과 잠재적 행동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잠재적 주거 이동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사 시점부터 행동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점까지 종단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거 이동 연구의 내용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잠재적 주거 이동은 한 시점에서 주거 불만족에 대한 반응인 이사할 의도까지 조사를 하고요. 시간, 비용이 적은 횡단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이동과 잠재적 이동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주택 개조가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가족의 주거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 수선, 수리,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개조가 되겠죠.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 주거 이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조를 해서 산다. 뭐 리모델링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겠고요. 뭐 개조라는 게 요즘은 다양해져가지고. 두 번째, 공간 결함과 주거의 질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 이동보다 적용성이 낮아가지고요. 주거 소유 결함, 주거 유형 결함, 근린 환경 결함에는 대처하지 못한다. 단지 주택의 개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 소유 결함이나 유형 결함, 근린 환경에 대한 거는 만족감을 크게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개조 동기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개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높아진 주거 규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고쳐서 팔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개조 범위는 가구를 바꾸는 등의 그 용도 변경, 소소한 변경, 또 대규모 공사, 리모델링이나 전체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 또한 그 인테리어 공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섯 번째는 주택 개조는 주거 이동과 대체 관계다. 이동을 하지 못할 때 개조를 하는 거니까 그거와 주거 이동과는 대체 관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주거 이동이 여의치 않으면 주택 개조를 선택 대안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개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에서 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주거 규범과 주거 행동의 후반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